옛날 프랑스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장미가 끝없이 펼쳐진 장미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외지인들은 장미의 향기를 맡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곤 했다. 그 장미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왕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왕자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말하는 백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백조는 왕국의 오래된 마법사였지만 악한 마법사의 저주로 인해 백조로 변한 것이었다. 왕자는 백조를 불쌍히 여겨 저주를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백조는 왕자에게 저주를 풀 방법을 알려주었다. 떠오르는 달빛이 장미꽃 위에 떨어지는 날과 가장 붉은 장미를 찾아 악한 마법사의 성으로 가져가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왕자는 곧바로 모험을 떠났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왕자는 장미의 정령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장미의 정령들은 각각 다른 색깔의 장미에 살았고 그들은 왕자가 붉은 장미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한밤중이 지나자 달빛은 점점 강해졌고 빛을 받은 장미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났다. 그러다 문득 가장 붉은 장미가 눈에 띄었다. 이는 정령의 인도를 받아 왕자는 쉽게 장미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이를 악한 마법사의 성으로 가져가는 일만 남았다. 마법사의 성은 으스스하고 두려운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왕자는 용기를 다해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안에는 악한 마법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왕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붉은 장미를 높이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강력한 빛이 성 내부를 가득 채우며 모든 저주를 풀었다. 백조로 변했던 마법사는 다시 인간이 되었고 성은 사라지며 꽃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왕자는 무사히 장미 왕국으로 돌아왔고 장미의 정령들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다. 결국 왕자는 마법사가 된 친구와 함께 장미 왕국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장미 왕국은 늘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수백 년 된 마법의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로시는 전에 본 적 없던 신비로운 꽃들과 나무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에는 반짝이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독특한 냄새를 뿜고 있는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자신도 모르게 정원의 매력에 끌려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로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꽃잎이 무수히 떨어져 쌓여있는 곳에서 마법의 새들이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시는 그 광경에 놀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정원의 중심부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로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렴 로시.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로시는 이 나무와의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이 정원이 오랫동안 지구의 마법을 지키고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마음이 맑고 순수한 아이뿐이었습니다. 로시는 바로 그 선택받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나무는 로시에게 이 마법의 정원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로시는 흔쾌히 동의하였고 매일 정원을 방문해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시는 정원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마법의 힘을 통해 다양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로시는 정원의 물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마법의 힘 덕분에 물은 끝없이 솟아났고 마을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시는 성장했고 마법의 정원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원의 아름다움은 로시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시는 마을과 정원 모두에서 사랑받는 수호자가 되었고 마법의 정원은 언제나처럼 그곳에 서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로미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금
숲 깊숙이에 마법의 난쟁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난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진정으로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미에르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의사들이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병은 전혀 낫지를 않았습니다.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루미에르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고 그때 문득 마법의 난쟁이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루미에르는 난쟁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숲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고 온갖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루미에르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나이든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난쟁이는 루미에르의 용기 있는 여정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소원을 묻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쟁이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 하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미에르 자신만의 진정한 마음속 열망을 깨달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미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목표는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숲에서 난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루미에르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자 난쟁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루미에르의 아버지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미에르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루미에르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는 마법의 난쟁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치료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타인을 위한 마음과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영원히 기억될 동화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노블롱 숲 한가운데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발하며 숲을 밝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빛의 나무라 불렀고 나무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 한 청년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던 끝에 그 청년은 빛의 나무 아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친 그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렬한 빛이 나무를 감싸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을 잃은 자여, 당신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지만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청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힘에 부쳤습니다. 돈이 없어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없던 그는 숲을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을 전한 후 나무는 천천히 가지를 내려 청년에게 빛나는 나뭇가지를 건넸습니다. 이 가지가 내가 가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하지만 빛만 보고 살면 안 된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이를 도와야 한다. 청년은 이 가지의 선물을 감사히 받으며 숲을 나갔습니다. 빛의 가지 덕분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지에서 나오는 빛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청년의 집에 모여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청년은 나무가 가르쳐준 대로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빗나간 길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빛의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너의 삶을 밝히고 이 빛을 다른 이와 나누어라. 루블롱 숲에 빛나는 나무는 이렇게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며 영원히 그곳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베르텅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베르텅은 마을 외곽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저택에 살았고 저택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정원은 다양한 색상의 꽃들과 희귀한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택 소유자인 베르텅의 할아버지인 크리스토프가 손수 가꾸어 놓은 것이었죠. 크리스토프 할아버지는 정원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원은 더 이상 돌보는 이 없이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슬픔에 잠긴 베르텅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관찰하시던 정원의 한 구석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곳에는 이름 모를 커다란 나무가 하나 서 있었고 나무는 마치 베르텅에게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베르텅은 갑자기 나무에 가까이 가보고 싶어졌고 나무 아래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작은 돌이 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돌을 집어든 순간 베르텅은 갑자기 강한 빛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눈앞에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의 요정 라피에르가 나타났어요. 라피에르는 이 정원이 사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마법의 정원이며 정원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정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베르텅은 갑작스럽게 몰려온 이야기들에 놀랐지만 정원을 되살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이후 베르텅은 매일같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정원은 점차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갔습니다. 꽃들은 다시 활짝 피어났고 새들이 정원 위를 날기 시작했으며 꿀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르텅은 강렬한 애정을 가지고 정원을 가꿨고 그의 노력과 사랑은 정원을 되살아나게 했죠. 하지만 정원을 되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베르텅은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어요. 때로는 어떤 식물들이 왜 시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 고민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 물을 구하러 멀리까지 가야 했죠. 그 과정에서 라피에르는 마치 할아버지처럼 베르텅을 지지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정원은 과거의 찬란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와 작은 축제를 열었고 베르텅은 그동안의 노고와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 후로도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었고 베르텅은 마법 정원의 새로운 수호자로서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르텅의 노력이 담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사랑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정원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한편에 서 있는 그 커다란 나무는 마치 무언가 이야기해 줄 듯이 여전히 바람에 맞춰 나부끼고 있었어요.